단독 기획지어기가 일본이라고요. 김다현 도쿄돔 무대. 6만 8천 명 기립 환호. NHK도 흔든 아사달 무대의 충격 실체. 나는 지금까지 수백 번의 공연을 봐왔지만 그날처럼 6만 명이 넘는 관객이 동시에 일어나 조용히 서 있던 순간은 처음이었다. 일본 NHK의 한 음악 전문 기자는 도쿄돔 공연이 끝난 직후 카메라를 향해 이렇게 말했다. 그 말은 거창하지 않았지만 그 현장을 본 이들에겐 설명 이상의 진실이었다. 박수도 환호도 없었다. 그날 밤 일본 도쿄돔에 울려 퍼진 단 한 사람의 목소리는 그렇게 모든 규칙을 멈추게 했다. 2025년 7월 22일 MBN 한일 탑10쇼 제58회는 일본 도쿄돔에서 방영되었다. 이미 수차례 국내에서 방송을 이어온 인기 트로트 프로그램이었지만 이날 무대는 특별했다. 한일 양국을 대표하는 가수들이 서로 짝을 이루어 경연을 펼치고 각자의 개성을 담은 곡으로 관객과 심사를 사로잡는 형식은 익숙했지만 도쿄돔이라는 공간 자체가 주는 무게감은 무대 위 모든 퍼포먼스를 더욱 정교하게 만들었다. 조명이 터지고 카메라 플래시가 교차하며 모든 순서는 예상 가능한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러나 마지막 순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감정의 전환이 시작되었다. 조명이 순식간에 꺼지고 무대는 정적에 잠겼다. 잠시 후 중앙 조명이 천천히 켜지며 단 한 명의 소녀가 무대에 올랐다. 하얀 저고리와 은은한 비단치마, 전통과 현대의 경계를 넘나드는 한복 차림의 그녀는 조용히 피아노 옆에 섰다. 아무 멘트도 없었다. 아무 영상도 없었다. 그저 그녀의 호흡만이 마이크 없이 공간을 채웠다. 그녀는 바로 김다현이었다. 이름만으로도 이미 한국에서는 수많은 찬사를 받는 트로트 신동이자 차세대 감성 아이콘으로 불리는 인물이다. 그러나 그날 도쿄돔에서 그녀가 보여준 건 단순한 무대 이상의 무언가였다. 그것은 공연이라기보다는 기도에 가까웠고 노래라기보다는 기억에 닿는 속삭임 같았다. 그녀가 선택한 곡은 아사달. 그동안 한국적인 선율을 대표하던 이 노래는 일본어로 번안되어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놀라운 건 곡이 아니라 감정의 밀도였다. 김다현은 그날 언어와 문화를 넘어서기 위한 준비를 스스로 감내했고 무대 위에서는 모든 설명 없이 감정만을 내보였다. 일본어 가사를 을조리듯 시작한 그녀의 첫 소절이 끝나기도 전에 누군가 숨을 들이켰고 또 누군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그 누구도 그 장면을 예측하지 못했지만 모두가 그 감정을 인정했다. 도쿄돔의 공기는 조금씩 무거워졌고 공간은 침묵에 잠긴 채 그녀의 음을 따라 움직였다. 그날 밤 일본은 하나의 질문을 마주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듣고 있는가? 그리고 왜? 이 소녀의 목소리에 이토록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렸는가? 바로 그 물음에서 김다현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된다. 그날 도쿄돔은 이른 오후부터 들썩이기 시작했다.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입구 앞엔 수많은 팬들이 줄지어 있었고 한쪽에서는 한복을 입은 일본 팬들이 트로트 응원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들고 있었다. MBN 한일 탑10쇼 제58회. 이미 수년간 이어져 온 방송이지만 일본 현지에서의 본격 공개 무대는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을 넘어선 상징적인 순간이었다. 그날의 주제는 한일 베스트 듀엣. 서로 다른 언어, 다른 문화권의 가수들이 한 무대 위에서 협업하고 교류하는 무대는 방송 전부터 현지 언론의 관심을 끌었다. 오프닝 무대는 익숙한 얼굴들의 등장으로 분위기를 달궜다. 신성, 박서진, 진혜성 등 이미 일본 팬들 사이에서도 이름이 알려진 가수들이 등장할 때마다 관객석에서는 환호가 터졌고 일본 가수 아키나 유미코, 야마자키 슌지와의 협연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무대가 거듭될수록 열기는 높아졌고 프로그램 특유의 유쾌한 진행 방식과 티키타카 대사는 현장 분위기를 더욱 친숙하게 만들었다. MC 대성이 장난스럽게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아직 등장도 안 했다고 말했을 땐 모두가 다음 무대를 기대하는 눈빛이었다. 그러나 기대는 곧 긴장으로 바뀌었다. 마지막 순서를 알리는 멘트도 없이 화면이 꺼지고 조명이 어두워졌다. 통상적인 프로그램 구성이라면 바로 다음 출연자의 소개가 나와야 했지만
10초, 20초가 지나도 무대는 여전히 고요했다. 그러던 찰나, 무대 뒤편에서 은은한 조명이 켜졌고 피아노 하나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그 옆에 한 소녀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하얀 저고리 위에 은빛 치마, 머리는 가지런히 묶였고 그녀는 무대 중앙에 서서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그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았다. 바로 김다현이었다. 김다현의 존재는 이미 대한민국에서는 설명이 필요 없는 수준이다. 미스 트롯, 보이스 오브 트로트를 통해 전국적인 인지도를 쌓았고 각종 경연에서 연령을 뛰어넘는 감성과 안정된 발성과 기술로 수많은 찬사를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 무대는 그 어떤 경연보다도 그 어떤 방송보다도 특별했다. 그녀는 이날을 위해 2개월 넘는 시간을 준비했다. 단순히 노래를 연습한 것이 아니라 일본어 가사를 손수 번안하고 발음을 교정받기 위해 국립대 언어학과 교수에게 직접 수업을 받았다. 한 일본 제작진은 이렇게 말했다. 그녀는 한 글자도 허투루 부르지 않으려 했다. 발음 하나에, 악센트 하나에 감정의 결을 실으려 했고 그 노력은 분명히 무대 위에서 전달되었다. 그녀가 부른 곡은 아사달. 한국적 멜로디의 정수를 담고 있는 이 곡은 원래 한국 전통 발라드에 가까운 구조를 지녔지만 이날은 전혀 다른 옷을 입고 있었다. 절제된 피아노 반주와 함께 시작된 첫 소절은 낯선 듯하면서도 친숙하게 관객의 귀에 스며들었다. 일본어로 새롭게 쓰인 가사 속에는 국경을 넘는 감정의 언어가 숨어 있었고 김다현은 그 감정을 단 한 번의 시선 흔들림 없이 전달했다. 무대 앞쪽에서 그녀를 지켜보던 한 노부인은 눈가를 적시며 이렇게 말했다. 처음엔 이게 뭔가 싶었는데 어느 순간 어릴 적 들었던 일본 민요와 비슷한 감정이 느껴졌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깊었다. 한 소녀가 나를 울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기술을 넘어선 울림이었다. 중간중간 떨리는 고음에서는 감정의 진폭이 고스란히 묻어났고 후렴부에 이르러서는 관객 전체가 숨을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다. 현장에 있던 NHK 오디오 감독은 그 순간의 소리를 이렇게 설명했다. 사람이 많으면 클랩이나 웅성거림이 기본적으로 나오는데 이 무대만큼은 음향 레벨이 바닥이었다. 그만큼 모두가 듣고 있었다는 뜻이다. 이 무대가 더욱 특별했던 이유는 김다현의 단독 무대였기 때문이다. 협연도, 댄서도, 코러스도 없이 오직 그녀 혼자. 그 선택이 오히려 더 강렬한 몰입감을 만들었다. 카메라는 그녀의 손끝과 눈동자를 천천히 따라갔고 무대 위에 존재하는 단 하나의 호흡으로 공간은 조용히 흔들렸다. 3분이 지나자 관객석 곳곳에서 울음 섞인 숨소리가 들렸고 4분째엔 첫 번째 기립이 시작됐다. 누구도 유도하지 않았고 화면 안내도 없었다. 단지 어떤 감정이 너무 커져버려 앉아있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 순간은 한 장면처럼 남았다. 도쿄돔 6만 8천 명이 아무 말 없이 일어서 있는 장면? 눈물만 흐르고 있었다. 어떤 이는 손을 모으고 있었고 어떤 이는 고개를 숙였다. 김다현은 마지막 소절을 마치고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살짝 웃으며 두 손을 모은 채 인사했다. 박수는 그제서야 시작되었다. 마치 모두가 그 한순간만은 침묵으로 기억하고 싶었던 것처럼. 무대가 끝난 뒤 무대 뒤편에서 김다현은 말이 없었다. 대신 매니저에게 먼저 인사하고 물을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조용히 스태프들과 악수를 나눴다. 이 무대를 준비하며 그녀가 반복해 말한 단어는 하나였다. 연결. 언어가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우리는 감정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믿었고 이 무대는 그 믿음을 증명한 셈이었다. 방송 다음 날 일본의 주요 매체는 김다현의 무대를 메인 뉴스로 다뤘다. NHK는 자사 홈페이지에 이렇게 썼다. 음악은 결국 누군가의 마음이 다른 누군가에게 닿는 일이란 걸. 한 한국의 소녀가 증명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일면에 그녀의 무대 장면을 실으며 이렇게 제목을 달았다. 일본을 울린 이름, 김다현. 트위터와 유튜브,
틱톡에서는 데이서델 스테이지, 김더하이운 토키오 돔이라는 해시태그가 연일 상위권을 차지했고, 현장 직캠 영상은 하루 만에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했다. 특히 한 일본 유튜버는 영상에서 이렇게 말했다. K-팝은 화려하다. 그런데 이 아이는 소박한데 더 깊다. 나는 이게 진짜 음악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작 김다현 본인은 아무 인터뷰도 하지 않았다. SNS에도 글 하나 남기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날 밤 노래만 남겼다. 그리고 그 노래는 아직도 누군가의 기억 속에 살아있다. 그 무대 이후 도쿄돔은 다시 수많은 조명과 소리로 가득 찼지만 사람들의 대화 속에는 온통 한 이름만이 남아있었다. 김다현. 누군가는 그녀의 이름을 검색했고 누군가는 조용히 무대 영상을 다시 재생했다. 그리고 누군가는 아무 말 없이 그날 받은 감정을 오래도록 마음속에 품었다. 음악이라는 것이 결국 기억이 되는 과정이라면 그날 도쿄의 밤은 수많은 사람에게 단 하나의 기억으로 남았다. 김다현은 그 어떤 화려한 수식어 없이도 감정을 증명했다. 기술이 아니라 태도로, 소리보다도 마음으로. 그 무대가 특별했던 이유는 단지 한류 열풍의 일환이거나 한국 트로트의 해외 진출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심을 담은 목소리가 국경을 넘어 울릴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이었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잊지 말아야 할 무언가를 상기시켜주는 순간이었다. 음악은 들리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이다. 한 일본 관객은 이렇게 적었다. 나는 오늘 내 삶에서 가장 조용한 기적을 보았다. 그 한마디는 수많은 기사보다 더 긴 여운을 남겼고 무대보다도 더 진한 감정을 전했다. 우리는 지금도 빠르게 흐르는 세상 속에서 수많은 콘텐츠와 자극 속에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때때로 단 하나의 노래가, 단 한 사람의 목소리가 그런 흐름을 멈추게 한다. 김다현은 그 역할을 해낸 사람이다. 무대를 마치고 돌아간 그녀는 끝까지 말을 아꼈다. 대신 모든 것을 무대 위에 남겼다. 그리고 그 무대는 누군가에겐 위로였고, 누군가에겐 깨달음이었으며, 또 누군가에겐 오랜만에 마주한 순수한 감동이었다. 그날 밤, 도쿄는 하나의 질문을 받았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듣고 있는가? 소리인가, 의미인가, 혹은 진심인가? 그리고 그 질문은 한국으로, 아시아로, 전 세계로 천천히 퍼져나가고 있다. 김다현의 이름은 이제 단순한 신동이 아닌 음악이 가야 할 방향을 가리키는 표식처럼 남았다. 16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깊은 울림, 그 안에 담긴 수많은 노력과 감정, 그리고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진정성. 그것이 우리가 다시 그녀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당신도 그 무대를 보았다면, 혹은 지금 이 순간 마음속 어딘가가 흔들리고 있다면 그저 지나치지 말고 기억해 주시길 바란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도 조용히 자문해 보길. 우리는 지금 무엇을 듣고 있는가?